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벤져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사회초년생, 이제 갓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셨을 때 목돈을 모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어느 순간 나한테 큰 목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저축에 대한 의미와 또 행복을 알게 되고 그렇게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 그런 습관을 들이기까지의 시간이 사실 짧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릴 제도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수도 있고요.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그 20대 때 해당이 됐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좀 좋은 제도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청약통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사실 대부분 이제 하나씩은 갖고 있는 통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청약통장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청약통장이 아니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사실 일반 시중은행 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모두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건도 다르고 혜택이 다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먼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상품보다 연이율이 1.5%더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과세로 적용이 되죠. 여기서 비과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과세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원금을 이제 납입을 은행에 저축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이자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자에서도 세금을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14% 정도의 세금을 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드리는 거죠. 근데 비과세 상품은 말 그대로 원금에 대한 발생한 이자 전체가 다 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일반형 청약통장과 이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그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10년 만기 시점으로 10년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약 이자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실 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 가입을 시켜주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2019년도부터 이 가입 조건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 29세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상품이 만 34세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환경이고, 일반 시중은행 청약통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서류를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입한 횟수나 기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이율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청년 우대형으로 적용된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든 일반 청약통장이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실 때 그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산점이 얼만큼 돈을 많이 넣느냐에 대한 가산점이 아니라 청약통장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데 꽤 비중을 높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꼭 만드실 거라면 미리 만드셔서
조금이라도 돈을 넣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결혼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때에도 더 빨리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통장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희망 2배, 뭐 청년 통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청년 통장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단체 내에서도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모집하는 인원이나 또 이제 심사 조건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직접 통화라던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편적으로 혜택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내가 납입한 원금의 2배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씩 2년 만기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240만 원에 대한 원금을 이제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 저축을 한 금액 240만 원에 곱하기 2배, 480만 원이겠죠. 480만 원에 플러스 이자를 더해서 2년 만기 시에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청년 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경쟁률도 치열한 게 사실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무조건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해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이 이제 그거를 또 심사를 진행을 해요. 서류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합격 통보를 해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또 대상이 되면 당연히 해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그 제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이제 신입사원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과 정부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퇴사율이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일이 힘들고 그러더라도 좀 급여에 대한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참고 다니지 라고 좀 생각하시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면서 퇴사율 자체가 조금은 더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근로자한테 상여금 개념으로 이제 2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시점에 상여금 목적의 이 혜택을 주어지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입사하시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네, 뭐 여기서 보완이 되는 다른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2년 만기 기준으로 보면 12만 5천 원씩 24개월을 납입하시면 원금이 300만 원입니다. 원금이 300만 원인데 정부에서 매월 얼마, 기업에서 매월 얼마 이렇게 해서 2년 만기 시점에 받는 금액이 약 1,6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3년 만기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3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36개월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납입하시면 원금이 3년 동안 납부하시는 총 원금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기준으로 3년 만기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기업과 정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지는 거고, 만기되는 시점에 총 수령하는 금액은 3천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혜택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 약간 성과급 개념으로 지급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청과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총 3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신청 자격 조건이 있고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신청을 하시더라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꼭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도전을 한다고 해서 뭔가 나한테 큰 금전적인 피해나 시간적인 피해가 생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되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또 습관을 들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으로 혜택 지원은 불가하니까요. 혹시라도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계 부서에 연락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더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꿀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이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벤져스였습니다.